어머님은 따로 두세요. 애가 할머니 냄새 싫어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옥은 눈을 떴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2층 침실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오는 순옥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40년 된 낡은 단독주택의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거든요. 1층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물건들의 위치가 손에 잡혔어요.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순옥의 손은 거칠었지만 능숙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이 가게는 순옥의 전부였죠. 계산대 옆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아들 지훈의 사진이었죠. 순옥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 집 사려고 30년 악착같이 일했지. 그렇게 순옥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와 필요한 물건을 사가고 순옥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죠. 가게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온 순옥을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순옥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지훈이가 말했죠.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꼭이야. 순옥은 그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그 약속 하나면 충분했어요. 세월이 흘러 지우는 어느새 35살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순옥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죠. 엄마, 나 대기업 붙었어. 드디어 붙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옥은 그만 눈물이 났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면서 대답했죠.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순옥은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했어요. 이 낡은 집의 시세가 이제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순옥에게 이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들을 키운 곳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지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다음 주에 엄마한테 소개시켜줄게. 순옥은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이제 엄마 편해지겠네. 그날 저녁 순옥은 2층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죠. 순옥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가게를 계속 할지 말지 고민도 됐어요. 나이도 들고 허리도 아픈데 아들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아직 가게를 닫을 생각은 없었어요. 손주라도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그렇게 순옥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행복하게 살 날들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 순옥은 처음으로 며느리 수희를 제대로 봤어요. 32살의 수희는 깔끔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죠. 식이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 수희는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순옥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동네 아줌마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걱정했었는데 수희는 달랐죠. 결혼 후 일요일마다 순옥은 아들네 집을 방문했어요. 신혼집은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수희는 매번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수희가 내온 음식은 맛있었어요. 순옥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죠. 밥을 먹으며 세 사람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의 회사 얘기, 며느리의 직장 얘기. 순옥은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1년쯤 지나 어느 날 수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순옥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손주를 보게 되다니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10달이 지나고 병원 분만실 앞에서 순옥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순옥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손주구나. 석 달이 지났어요. 수희는 3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죠. 어느 날 순옥이 손주를 보러 갔을 때 수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해야 해서요.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리고 혹시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게를 계속할까, 손주를 볼까. 사실 나이도 이제 65이고 허리도 자꾸 아프고 가게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봐줄게. 내 손주인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옥은 가게를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운영한 가게였지만 이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죠. 나이도 드는데 손주 보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순옥은 가게 문에 폐업, 팻말을 붙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순옥은 웃으며 말했죠. 이제 손주 봐주면서 여유롭게 살려고요. 그렇게 순옥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아들네 집에 도착했죠. 손주 기저귀를 할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저녁 7시쯤 수희가 퇴근하면 꼭 순옥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없으면 저 일 못 나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시터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엄마가 봐주시니까 이거라도 받으세요. 봉투 안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순옥은 손을 내저었죠. 아니야, 내 손주인데 뭘. 하지만 지훈은 순옥의 손에 꼭 쥐어줬어요. 받으세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가게도 우리 때문에 접으셨는데. 순옥은 봉투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줬다는 게 고마웠죠. 다음 날 슈퍼에 들렀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순옥을 둘러쌌어요. 순옥 씨, 며느리 복 받으셨어요. 손주도 봐주시고 용돈도 받으시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손주 봐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던데 순옥 씨 며느리는 다르네요. 순옥은 뿌듯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칭찬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순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날 밤 순옥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행복한 꿈을 꾸면서요. 손주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수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달부터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요. 사회성도 길러야 하고. 순옥은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요즘엔 다들 어린이집을 일찍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 순옥이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아들네 집에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괜찮은 척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 다음 달부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순옥은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30년 넘게 가게 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서운했죠.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희의 SNS였어요. 동네 아줌마가 보여준 수희의 인스타그램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해외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순옥은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애 교육비가 많이 든다. 저런 건 어떻게 사지?
하지만 며느리 생활까지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순옥이 아들네 집을 방문했어요. 수희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희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자주 다니세요?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검진은 꼭 받으셔야죠. 요즘 어르신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많잖아요. 수희의 말투가 이상하게 집요했어요. 순옥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검진은 작년에 받았어.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도 매년 받으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특히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순옥은 찻잔을 들며 수희를 쳐다봤어요. 왜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걱정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지도로 돌아가려는데 지훈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왜?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진명의 이전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순옥은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 그냥 요즘 상속세가 많다고 하더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나 아직 팔팔한데 무슨 상속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지우는 말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순옥은 뭔가 이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수희의 건강 질문, 지훈의 진명의 얘기.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효자 며느리가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순옥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순옥은 2층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죠. 아들을 키운 집. 이제 시세가 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은 이 집이 소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명예 이전 얘기를 꺼낸 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며느리의 건강 질문도요. 설마 내 집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느 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순옥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확인해봤지만 역시 30만 원도 없었죠. 순옥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이번 달 용돈이.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근데 엄마 연금 있잖아. 그걸로 생활하시면 안 돼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약값이라도. 엄마, 우리 지금 진짜 힘들어요.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해 좀 해줘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순옥은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날 저녁 동네 아줌마가 순옥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순옥 씨, 이거 봐. 며느리가 또 뭐 샀나 봐요. 화면에는 수희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어요. 새로 산 명품백 사진이었죠. 해시태그에는 내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으로 제주도 여행 사진도 보였고요. 애 키우느라 힘들다면서 저런 건 어떻게 사지? 순옥은 중얼거렸지만 동네 아줌마는 못 들은 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며칠 후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요즘은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까 자주 못 보게 됐거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수희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수희가 말했어요. 차 드릴게요. 잠깐만요.
순옥도 일어섰어요. 아니야, 내가 끓일게.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하지만 순옥은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익숙한 곳이었으니까요.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퇴근한 모양이었죠. 순옥은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손이 멈췄어요. 여보, 엄마한테 언제 집 얘기 꺼낼 거야? 수희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꺼내면 이상하잖아. 언제까지 기다려? 엄마 집이 5억에서 6억인데. 빨리 명예 이전 받아야 상속세도 안 내고. 순옥은 찻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물이 조금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마저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알아, 근데 엄마가 쉽게 안 할 것 같아. 그 집에 애착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다음 달에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순옥은 찻잔을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역시 집을 노렸구나. 순옥은 잠시 부엌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차 준비됐어. 같이 마시자. 지훈과 수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차를 받아들었어요. 순옥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응, 괜찮아.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다.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네요. 괜찮아. 너희도 바쁜 거 아는데. 짧은 대화를 나누고 순옥은 일어섰어요. 나 이만 갈게. 집에 할 일이 있어서.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수희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조심히 가세요 하고 문을 닫았어요. 택시를 타고 지도로 돌아오는 내내 순옥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재산을 노렸구나. 처음부터. 집에 도착해서도 순옥은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죠. 아들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재산 얘기를 엿들은 후 며칠이 지났어요. 순옥은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요즘 유치원 다니라 자주 못 보게 됐거든요. 미리 연락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쯤 순옥은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잡채,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얼굴에 미소가 없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손주 보고 싶어서. 유치원 끝났을 때 맞춰서 왔어. 연락하고 오시지.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 수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순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지훈이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 새벽부터 만들었어. 네. 감사해요. 수희는 반찬통을 받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와, 어머님 손맛 최고죠. 라고 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없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순옥은 반가워서 손주에게 다가갔죠. 우리 강민이 할머니 왔어. 그런데 수희가 순옥과 손주 사이를 막아섰어요. 어머님, 손 좀 씻고 만지세요. 요즘 독감 유행이라서. 순옥은 멈칫했어요. 예전엔 이런 말 안 했는데. 하지만 참고 화장실로 갔죠.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베란다 쪽이 보였어요.
순옥은 그만 발을 멈췄어요. 수희가 순옥이 가져온 잡채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털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순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담근 채 썰고 고기 볶고 정성껏 무친 잡채를 쓰레기통에. 수희는 순옥이 보고 있는 줄 몰랐어요. 반찬통을 물로 대충 헹구고는 싱크대에 놔뒀죠. 순옥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수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순옥은 소파에 앉았지만 손주와 놀 기분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녁 때가 됐어요. 지훈이 퇴근하고 왔죠. 엄마, 오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 순옥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녁은 배달 치킨이었죠. 순옥은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지훈과 수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죠. 순옥은 TV를 보는 척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지만 그는 부엌 쪽으로 가 있었죠. 부엌에서 수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속닥속닥 대는 소리였죠. 여보, 애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자꾸 울어요. 순옥은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TV 볼륨을 낮췄어요. 숨소리도 죽였죠. 그래,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그냥 자주 안 오시게 하면 되죠. 요즘 바쁘다고 하고. 순옥은 리모컨을 소파에 내려놨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어요. 순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응, 괜찮아. 근데 나 이만 갈게. 집에 할 일이 있어서.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야, 가야겠어. 순옥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주가 할머니 가지 마 하며 울었어요. 순옥은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수희가 먼저 안아버렸죠. 강민아, 할머니 바쁘시대. 다음에 보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순옥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지나가고 건물들이 지나가고. 내가 냄새가 나나. 순옥은 자신의 옷깃을 잡아당겨 냄새를 맡아봤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오히려 비누 향이 났죠. 하지만 며느리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순옥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65살 노인의 얼굴이 보였죠.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늙었구나. 그날 밤 순옥은 샤워를 2번 했어요. 비누로 온몸을 문질렀죠. 그래도 마음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짐이구나. 새벽 3시 순옥은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계단 첫 번째 칸을 헛디뎠어요. 으악! 순옥의 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졌어요. 쿵쿵, 쿵 소리와 함께 1층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으윽! 순옥은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더듬었어요. 계단 아래 떨어진 핸드폰을 겨우 집어들고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뭔데요? 지훈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졌어. 다리가 너무 아파. 엄마, 우리 애도 열 나서 응급실이야. 119 부르세요, 얼른. 그래. 전화가 끊겼어요. 순옥은 핸드폰을 든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119 눌렀어요.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실에 누웠어요. 왼쪽 다리는 골절이라 깁스를 했죠. 2인실 침대에 누워 커튼 너머로 옆 환자 가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순옥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순옥은 혼자 링거를 맞으며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혹시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3일째 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애가 너무 아파서요. 순옥은 아들을 보고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애가 많이 아팠어. 네, 이제 좀 나았어요.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지훈은 의자도 당기지 않고 침대 발치에 서 있었어요. 가방도 어깨에 맨 채였죠. 입원비 얼마야?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엄마 통장에서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걱정이나 위로보다 돈 얘기가 먼저였거든요. 응, 알았어. 그럼 나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래, 가봐. 지훈은 10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순옥은 병실 천장만 바라봤죠. 일주일 후 퇴원 날, 지훈과 수희가 함께 왔어요. 순옥은 깁스한 다리에 목발을 짚고 걸었죠. 수희가 순옥의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다리 다치셨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당분간 저희 집에서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저희가 모시겠어요. 순옥은 결국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줬는데 창문도 작고 짐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순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수희가 잘해줬어요. 사골국을 끓여주고 반찬도 정성껏 챙겨줬죠. 어머님, 이거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순옥은 며느리의 정성에 다시 마음이 풀렸어요. 역시 착한 애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나 봐.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거실에서 셋이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수희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머님, 저희랑 그냥 같이 사세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지훈도 거들었어요. 그래, 엄마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엄마 집은 어떻게 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주실 거니까 제가 미리 관리해 드릴게요. 새노튼지해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순옥은 멍하니 아들을 쳐다봤어요. 결국 이 얘기를 꺼내는구나. 순옥은 천천히 대답했죠.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다음 날부터 수희는 사골국 대신 라면을 끓여줬어요. 요즘 바빠서요. 반찬도 챙기지 않았어요. 순옥은 작은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죠. 거실에선 아들 가족이 치킨을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가 맛있어 하며 웃는 소리도 들렸고요. 2주가 지났어요. 순옥은 작은 방에 갇혀 지냈어요. 화장실 갈 때 말고는 나가지 않았죠. 일주일 후 순옥은 병원에 다시 갔어요. 다리를 검사하고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쯤 깁스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4주째 순옥은 병원에 가서 깁스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잘 나았네요. 이제 괜찮으세요. 조심만 하시면 돼요. 순옥은 깁스가 없는 다리를 보며 조금 홀가분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로 나갔어요. 수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죠. 어머님 다리 괜찮으세요?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순옥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거동되니까 집에 가야겠다. 그러세요. 수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순옥은 짐을 챙겼죠.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현관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배웅을 나왔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죠. 택시 불러줄게요. 주차장에 차가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택시가 왔어요.
순옥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다리를 절뚝이며 택시에 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보고 있다가 문을 닫았죠. 택시가 출발했어요. 순옥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역시 그게 목적이었구나. 순옥은 창밖에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순옥은 오랜만에 보는 2층 집을 둘러봤어요. 한 달 가까이 아들네 집에 있었으니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다리를 조심조심 디뎠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순옥 혼자 먹기엔 충분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집이 편하네. 하지만 텅 빈 식탁을 보니 마음은 허전했어요. 예전엔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였죠.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2주쯤 지난 일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지훈과 수희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옥은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차를 내왔어요. 지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순옥은 찻잔을 든 채 아들을 쳐다봤어요. 무슨 사업? 지인이랑 같이 작은 가게 하나 내려고 해. 프랜차이즈인데 괜찮은 아이템이더라고. 수희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근데 이 집 너무 커잖아요. 2층 계단도 위험하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아니, 아직 괜찮은데. 일부만 담보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가게 하나 내서 잘 되면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나중에 다 갚을게요. 지훈도 말했어요. 엄마도 계단 없는 아파트로 가시면 편하잖아. 작은 데로 옮기고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대출 받으면 서로 좋지 않아. 순옥은 찻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생각 좀 해볼게. 큰돈인데 빨리 결정해줘야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기회 놓쳐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은 좀 줘야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수희가 일어서며 말했죠. 그럼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이만 갈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순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중얼거렸죠. 결국 돈이었구나. 긴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집 좀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이 순옥을 쳐다봤어요. 어디 집이신데요? 순옥이 주소를 말하자 사장이 웃었어요. 아, 거기요? 요즘 그 동네 잘 나가요. 6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작은 아파트 알아봐 주시겠어요? 20평대 정도로 깨끗한 아파트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간 순옥은 작은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다리가 완전히 나아서 걷는 게 한결 가벼웠죠. 여러 곳을 보다가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집을 매물로 내놓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계약이 성사됐어요. 순옥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눌러서 찍었죠. 이사 전날 밤 순옥은 빈집을 돌아봤어요. 짐은 이미 다 쌌고 방마다 추억만 남아 있었죠. 30년 여기서 지훈이 키웠는데 거실에서 지훈이 뛰어놀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밥 먹이던 모습, 2층에서 숙제하던 모습. 순옥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2층 방을 둘러봤어요. 지훈의 방이었던 곳. 벽에는 못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들이 붙였던 축구 선수 포스터 자국이었어요. 이제 안녕이구나. 다음 날 이사차가 왔어요. 순옥은 짐을 싣고 새 아파트로 향했죠.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구조가 저 혼자 살기 좋았어요.
짐을 정리하고 순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찾아갔어요.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평생 들어올 거예요.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네. 쓸쓸하지만 뭔가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아들에게 연락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다 정리된 후에 알려주기로 생각했죠.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옥은 새 아파트에 적응하고 있었죠. 작지만 깨끗했고 햇살이 잘 들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알려야 할 때였죠. 순옥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죠. 지훈아, 엄마야. 할 얘기가 있어. 시간 되면 한번 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엄마 집에 가면 돼요. 아니, 주소 보낼게. 여기로 와. 전화를 끊고 순옥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옥은 현관문을 열었죠. 지훈과 수희가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지훈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수희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들어와, 얘기할 게 있어. 순옥은 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죠. 지훈과 수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순옥은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 팔았어. 계약 끝났고 여기로 이사 왔어.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혼자.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말했으면 말렸잖아. 수희가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그 집은 저희 거잖아요. 담보 대출만 받으시면 됐는데 왜 팔아요? 순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언제 너희 거였어? 내가 30년 일해서 산 집인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받을 거잖아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내 거 가지려고? 지훈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빼앗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순옥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주택연금도 신청했어. 매달 받으면서 편하게 살 거야. 너희 손 안 빌리고. 수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순옥은 알 수 없었죠. 집이며 적인데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순옥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사랑으로 키웠는데 탐욕만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이제 그만 가봐. 나 피곤해. 엄마, 가봐. 지훈과 수희는 할 말을 잃고 일어섰어요. 현관문까지 나가면서 수희가 돌아봤지만 순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문이 닫혔어요. 순옥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순옥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어요. 순옥 씨,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쯤 됐어요. 혼자 사세요? 자식은? 아들 하나 있는데. 바쁘죠, 뭐.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 할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옥의 얼굴엔 편안함이 있었어요. 복지관 봉사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도왔죠.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순옥은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지.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지만 괜찮았거든요. 저녁이 되면 순옥은 혼자 밥을 했어요. 된장찌개 한 냄비, 밥 한 공기.
예전엔 텅 빈 식탁이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졌죠. 작지만 편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주 사진을 발견했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순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강민이 잘 크고 있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사진을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죠.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순옥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댈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주택연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었어요. 순옥은 통장을 확인하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죠. 아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그저 순옥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했죠. 내일은 뭐 할까?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